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오늘은 실제로 출시 가격이 1080달러, 그러니까 한화로 14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3,000원으로 떡락을 해버린 구형 CPU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CPU인데요. 요거 이름은 E5-1660V3라고 하는 CPU예요. 이 CPU 성능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? 이게 사실 10년 전에 나온 CPU인데 그래도 8코어 16스레드라서 코어는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써도 꽤 괜찮은데 전 이걸 가지고 극한의 오버클럭까지 해봤습니다. 이게 기본 클럭은 3GHz인데 오버클럭을 하니까 최고 4.4GHz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. 사실 저는 이 CPU를 라이젠 5 5600 정도 성능까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왜냐면은 라이젠 5 5600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 성능도 좀 괜찮은 CPU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만든 그 60만원짜리 컴퓨터 영상에서도 썼던 CPU죠. 그래서 그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.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기본 상태로는 절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버클럭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CPU를 쓰는 데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. 이 CPU는 일반적인 PC용 CPU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 같은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CPU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봤던 게 좀 당연한 거죠. 그리고 워낙 구형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그런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에이수스나 뭐 기가바이트, MSI 뭐 이런 브랜드들인데 지금 보여드린 그 CPU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서만 만들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. 저는 이런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저도 근데 이게 오랜만에 장착을 해가지고 여기다 켜봤는데 그냥 먹통이 됐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이런 거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 2개 다 먹통이 됐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메인보드들은 내구성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. 뭐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아마 이런 거는 보신 적이 없으실걸요? 이렇게 구성품은 대충 뭐 백패널이랑 몇 가지 들어있고요.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생긴 메인보드예요. 되게 좀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,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좀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제일 이제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얘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메인보드 말고 이 퇴물이 되어버린 이 CPU에 힘이 돼줄 수 있는 다른 메인보드를 준비했는데요. 사실 이 고장난 중국산 메인보드 말고도 메이저 보드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이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팔았었거든요. 뭐 지금은 다 단종이 돼가지고 문제지만 그래도 저는 에이수스에서 나온 그 메인보드를 아직까지 좀 갖고는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이런 메인보드들은 이제는 중고로도 구하기가 좀 힘든 물건이 됐어요. 그게 바로 이건데 칩셋 이름은 X99인데 처음 들어보시죠? 이게 정확한 이름은 ASUS X99 디럭스라는 거거든요. 근데 보시면은 메모리 소켓이 8개나 붙어있는 그런 신기한 메인보드예요. 하지만 이렇게 메인보드를 구했어도 이 CPU를 그냥 기본 상태로 최신 CPU랑 비교를 하면은 성능이 뭐 엄청 낮을 수밖에 없어요. 무려 10년 전 그런 CPU인데 이게 더 좋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CPU의 성능을 보여주는 시네벤치를 측정을 해봤는데 멀티코어 점수가 7000점대로 나왔습니다. 초반에 제가 목표로 했었던 CPU인 라이젠 5 5600이랑 비교를 하면은 무려 한 3000점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. CPU 코어의 개수는 라이젠이 6코어고 그리고 이 구형 제온 CPU가 8코어인데 오히려 코어는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훨씬 낮았던 거죠. 그리고 시네벤치 말고도 제가 RTX 3060 Ti를 장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로 게임 성능 비교도 해봤거든요. 참고로 해상도는 풀 HD에 풀옵션으로 돌리는 건데 그런데 확실히 양쪽 간의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났고요. 특히 하위 1% 프레임에서 더 성능 차이가 많이 났어요. 역시 10년의 간극은 좀 넓긴 하죠. 그래도 저는 이 CPU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정말 한계까지 끌어내 보고 싶었습니다. 참고로 오늘 영상은 가성비랑은 아예 거리가 멀고요. 부품 가격이 완전 뇌절로 가니까 주의를 해주세요. 컴퓨터 성능을 제일 빠르고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클럭 메모리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CPU만큼 중요한 게 또 메모리예요.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테스트에 썼던 거는 서버용 DDR4 ECC 메모리인데 이거 속도가 2133MHz거든요. 그래서 이 메모리가 워낙 클럭 속도가 낮다 보니까 이 메모리 대신에 3200MHz로 작동을 하는 XMP 메모리를 제가 장착을 해봤어요. 그게 이 메모리고요. 이게 올로아이에서 나온 메모리인데 요거는 아마 지금은 단종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런데 이런 제온 CPU는 메모리 오버클럭이 원래는 아예 안 되는데 오늘 갖고 온 CPU는 메모리 오버클럭이 돼요. 참고로 이 메모리 램 타이밍은 CR14, 14, 14, 34예요.
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종이 됐지만 이거랑 같은 스펙의 가장 저렴한 메모리가 한 9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요런 XMP 메모리 말고 그냥 기본 스펙 메모리 중에서 제일 싼 게 16GB에 한 37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대략 한 5만원 좀 넘게 나는 거죠. 그런데 그걸 떠나서 XMP가 지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, 저는. 아무튼 이렇게 바꾸고 시네벤치를 다시 돌려봤더니 아주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. 그런데 솔직히 바꾼 거 치고는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올라간 거라서 좀 실망스럽죠. 멀티코어 기준으로 한 300점 정도 올라가는데, 근데 배틀그라운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갔더라고요. 확실히 게임에서는 XMP 메모리가 힘을 좀 크게 써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만 바꿔줬는데도 이미 라이젠5 5600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?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. 양쪽 간의 평균 프레임이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이때 기분이 확 좋아졌는데 이걸 보고 각 잡고 CPU 오버클럭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. 이제는 뭐 이 CPU 가격이 만원대인 거는 안중에도 없죠. 요놈에다가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최대한으로 성능을 뽑아 보려고 했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시켜줄 고성능 쿨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현재 거의 최상위 성능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아틱의 3열 순행 쿨러인데요. 이 쿨러 보시면은 140mm 팬이 3개가 달려있는데 보통은 한 120mm 팬이 달려있거든요. 그런 거랑 대비해서 팬 사이즈도 엄청 크고,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두께가 이 두께 자체도 엄청 두꺼워서 쿨링 성능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쿨러예요. 그런데 가격이 15만원 정도 합니다. 이미 목표로 했었던 라이젠5 5600 CPU 가격보다 이 쿨러가 더 비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뇌절로 가는 거예요. 이 쿨러 달고 나서 이제 지옥의 오버클럭을 제가 해봤는데요. 진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코어랑 캐시 클럭 둘 다 4.4GHz에 CPU 전압은 1.35V까지 올려서 완료를 했어요. 제가 클럭을 4.5GHz까지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고작 100MHz 올리는데 전압을 1.45V까지 줘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하이퍼 스레딩을 안 끈 상태로 이제 8코어 16스레드 상태로 했을 때 얘기였고요. 근데 또 하이퍼 스레딩을 끄니까 4.6GHz까지 올라가긴 했어요. 그래서 4.6GHz 결과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좀 보여드리고요. 지금은 4.4GHz 오버클럭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. 참고로 메모리는 아까 전에 했던 거 계속 이어가지고 XMP 메모리 장착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시네벤치를 다시 돌려보니까 신기하게 드디어 이제 딱 라이젠5 5600이랑 멀티코어 점수가 똑같아졌습니다. 하긴 뭐 올코어 3.3GHz짜리를 4.4GHz로 오버클럭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3%를 오버클럭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멀티코어 점수는 똑같아졌는데 싱글코어 성능은 절대 안 되죠.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40% 정도나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딱 싱글코어나 듀얼코어 그런 것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쥐약일 거예요. 뭐 주식 프로그램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. 그러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성능이 얼마나 올랐을까요? 그래서 봤더니 드디어 라이젠5 5600의 성능을 앞질렀습니다. 맨 처음에 기본 상태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. 저도 솔직히 시작할 때는 이길 거란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. 이게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세월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쳐바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. 그런데 또 제가 의심병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리 XMP 메모리 달고 뭐 오버클럭도 했어도 라이젠5 5600을 100으로 이기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라이젠 쪽에다가 XMP 메모리를 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곧바로 발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 테스트가 잘못되거나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CPU 사용 전력이 나오는데 양쪽 간에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. 그리고 온도도 차이가 나는데 심지어 5600 쪽은 2만원짜리 공랭 쿨러로 돌린 거거든요. 뭐 제원 쪽은 오버클럭을 엄청나게 했으니 당연하긴 한데 너무 좀 심각해가지고 이런 건 좀 그만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배그 말고도 다른 게임도 2개를 더 테스트를 했거든요. 게임은 다 풀옵션으로 했고 풀 HD 해상도에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생각보다 코어 개수 많은 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나머지 2개 게임에서는 이제 제온 쪽 오버클럭 해가지고 XMP 메모리 단 게 성능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거 보시고 와 나도 제온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. 시네벤치에서 CPU 플로드 시키면은 이렇게 전기를 뭐 한 220W씩 처묵처묵 하십니다. 꼴랑 라이젠5 5600 정도 성능 나오게 하려고 전기를 이 정도를 먹으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.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하이퍼 스레딩을 끄고 4.6GHz까지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돌린 건데 4.4GHz에서도 요거랑 비슷하게 전기를 드셨습니다.
그리고 아까 제가 4.6GHz 오버클럭 한 것도 결과 보여드린다고 했죠. 참고로 이거는 코어 전압을 1.48V까지 올리니까 겨우 됐는데요. 뭐 200MHz 정도라서 성능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한 번 살짝 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는 배그만 이랬었고요. 다른 두 가지 게임에서는 4.4GHz에서 하이퍼 셀링을 켠 게 더 성능이 좋았어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Do not try this at home.